여자들은 섹스를 원하지만 먼저 나서지 않을 때 이런 행동을 합니다. 심리학 지식. 남자가 섹스를 원할 때 알아차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대개는 분명히 말하죠. 말로 표현하고 농담을 하고 더 만지작거리거나 마치 배고픈 개처럼 당신을 빤히 쳐다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여자는 섹스를 원하더라도 때로는 심하게 원하더라도 먼저 다가가지 않습니다. 얻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두 가지 힘, 즉 욕망과 두려움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쉽게 보일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욕망은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자의 미묘한 신호를 읽는 법을 안다면 그녀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단지 말로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자가 섹스를 원하지만 먼저 나서지 않는 덜 알려진 심리적 신호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놓치고 대부분의 여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욕망에 의한 행동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는 공간에서 비롯됩니다. 그녀는 당신이 알아차리기를 바라지만 스스로 긴장감을 조성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좋아하는 여성과의 순간을 놓쳤다면 10번 항목까지 계속 읽어보세요. 아마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고 당신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알림벨을 눌러 모든 영상의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1번 항목. 그녀는 당신의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정지 화면을 사용합니다. 보통 웃음이 터지거나 농담을 나눈 직후에 나타납니다. 그녀는 갑자기 멈춥니다. 극적이거나 어색한 방식이 아니라 마치 영화처럼 고요하고 거의 영화 같은 방식으로요. 그녀의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몸이 멈춥니다. 눈빛이 가라앉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당신의 반응을 지켜보기 위해 아주 짧은 침묵의 순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멈춤은 종종 본능적입니다. 여성들이 움직이지 않고도 감정의 존재감과 성적 자각을 시험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기대거나 목소리를 낮추거나 그녀의 부드러움을 따라 한다면 그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알아차립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녀와의 순간을 붙잡고 침묵을 적당히 늘리면 그녀는 그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알아차렸다는 것, 당신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긴장감이 고조되는 지점입니다. 두 번째 요점. 그녀는 반농담조로 스스로를 말로 실격 처리합니다. 난 문제아야. 나 같은 사람을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난 너한테 너무 강해. 그녀가 당신을 싫어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녀는 사실 당신이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격 처리는 사실 안전함을 시험하는 한 형태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따라할지, 도전할지, 아니면 물러설지 보기 위해 당신을 아주 조금만 밀어붙입니다. 그녀는 난 널 좋아해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노골적입니다. 너무 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대신 그녀는 자신을 놀리는 역할을 합니다. 난 나쁜 영향을 끼쳐. 번역? 뭔가 나쁜 짓을 할까 생각 중인데 혹시 너도 그럴까? 그녀는 긴장감이 고조되는 걸 느끼고 싶어 하지만 그걸 완전히 책임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런 에너지로 그녀를 만난다면, 만약 당신이 씩 웃으며 즐거운 시간 보내자고 협박하지 마라고 말한다면 그녀는 이제 당신이 같은 생각이라는 걸 안다. 세 번째 요점. 그녀는 당신을 그룹에서 고립시키는 미묘한 방법들을 찾아내지만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당신은 친구들과 함께 있고 파티에 있다. 그리고 그녀는 작고 순진한 순간들을 위해 당신을 계속 따로 부른다. 이거 잠깐 봐. 이 밈 보여줘야겠어.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게.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녀는 미세한 고립, 즉 붐비는 방에서도 당신과 그녀 둘만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왜냐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성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을 따로 불러들이는 것은 그녀가 더 장난기 넘치고 육체적으로 더 가까워지도록 만들면서도 노출된 기분을 느끼지 않게 한다. 이건 그녀가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아니라 그녀가 당신을 단둘이 원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여자가 섹스를 원하지만 먼저 나서지 않을 때 고백이 아닌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녀가 사소한 일로 당신을 따로 불러낼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이유는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통로였을까요? 잠깐 멈춰보세요. 단순히 스크롤만 하는 게 아니라 날카로움을 더하기 위해 왔다면 아래에 갇혔다라고 입력하세요.
누가 방해보다 규율을 택했는지 살펴보죠. 네 번째 포인트. 그녀는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당신의 침실이나 거실에 대해 평소와 다르게 호기심을 보입니다. 당신이 아파트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녀가 아 그래요? 방은 어때요? 라고 묻습니다. 당신이 침대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녀가 선풍기를 켜고 주무세요. 아니면 암막 커튼을 치고 주무세요. 라고 묻습니다. 당신이 무심코 소파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녀가 농담처럼 그 소파는 뭔가를 봤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디자인 블로그에 글을 쓰기 위해 당신을 인터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당신의 공간에 자신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상상하고 느껴보고 그녀가 그곳에서 편안할지 그리고 환영받을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친밀해지고 싶지만 먼저 다가갈 수 없는 여성에게 이는 안전한 거리두기에서 비롯된 호기심입니다. 그녀는 다가가자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자신이 다가온다면 어떨까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녀는 아마 침묵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요점.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당신의 이름을 반복합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미묘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제임스, 너 정말 짜증나. 매, 정말 제멋대로야. 데이브, 너 문제 있는 것 같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면 감정적인 친밀감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순간을 개인화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이 더 좁고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그녀가 아무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긴장감을 느끼지만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지 않은 여성은 종종 신체적 신호보다 감정적 신호에 의지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부드러운 도구, 다리입니다. 그녀가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좋아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만약 그녀가 당신의 이름을 자주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의하세요. 여섯 번째 요점. 그녀는 당신을 너무 순진해 또는 아마 좋은 남자일 거야 라고 조롱하거나 놀립니다. 이것은 완전히 역전이며 거의 항상 심리적으로 포장된 유혹입니다. 당신은 엮일 타입이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은 여자들을 안아주고 떠나는 그런 남자일 거예요. 당신은 너무 착해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를 거예요. 이것은 모욕이 아닙니다. 도전입니다. 함정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평범하다는 생각을 들이대는 것은 당신이 그것에 부응할지 보고 싶어서입니다. 반격하고 바로 그녀를 놀리세요. 그녀가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이런 생각을 심을 이유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너무 순진한 척함으로써 그녀는 스스로를 무장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성적인 질문의 중심으로 만들어서 직접 대답할 필요가 없도록 합니다. 일곱 번째 포인트. 그녀는 당신의 향기를 칭찬하지만 잠시 후회해야 합니다. 패턴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어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10분, 어쩌면 15분쯤 지나서야 그녀는 향이 정말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더 미묘한 잠깐만요. 무슨 향수예요?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늦을까요? 칭찬이 무심한 게 아니라 강렬한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향기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향기에 대해 이야기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향기는 친밀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기억, 신체적 친밀함, 그리고 원초적인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과 물리적으로 함께 있고 싶지 않다면 당신의 향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낸다면 특히 몸을 기울인 후에 그녀는 당신의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반응을 그녀가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 포인트. 그녀는 자신을 가까이 두는 장난 싸움 상황을 만듭니다. 그녀는 어리석은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사소한 일로 당신을 지적합니다. 게임이나 도전 과제를 내줍니다. 엄지손가락 싸움, 내기, 팔씨름 같은 거죠.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도발적인 느낌이 아닌 장난기 어린 방식으로 접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농담이라는 보호막 아래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적하면 그녀는 진정해 그냥 장난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런 종류의 장난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안전망을 유지하면서도 만지고 놀리고 몸을 기울이고 더 크게 웃을 수 있는 핑계를 제공합니다. 섹스를 원하지만 먼저 나서지 않는 여자는 어른스러운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 유치한 장난을 치곤 합니다. 아홉 번째 요점. 그녀는 나쁜 여자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서 벗어나려 애씁니다. 내 룸메이트가 술 한잔 마시고 어떤 남자랑 잤어. 어떤 여자들은 그냥 잤다고 휴가를 가. 데이팅 앱에서 야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 이야기들 중 어느 것도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세요. 적어도 직접적으로는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판단력을 시험하는 방식입니다. 그녀는 묻고 싶어 합니다. 내가 몰래 하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여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나요? 당신이 거칠게, 와, 저질스럽네, 라고 대답하면 그녀는 입을 다물 겁니다. 하지만 누구나 야한 면이 있지, 라고 말하거나 그냥 미소를 지으면요? 그러면 그녀는 거절당하거나 평판이 나빠질 위험 없이 당신 주변에서 자신의 그런 면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10번째 포인트. 그녀는 당신의 손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지만 이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반지를 보고 손톱을 칭찬하고 당신이 말하는 동안 당신의 손가락을 살핍니다. 어쩌면 게임을 하려고 당신의 손을 잡았다가 바로 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손은 특히 여성에게 상징적입니다. 손은 힘, 기술, 온화함, 안전을 상징합니다. 만약 여성이 당신의 손길을 상상하지만 그 접촉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녀는 종종 당신의 손을 대신하는 존재로 여길 것입니다. 이것은 장신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손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녀가 더 많이 응시할수록 당신은 그 긴장감을 더 느낄 거예요. 특히 그녀가 자신을 발견하고 재빨리 시선을 돌린다면 더욱 그렇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영상을 원하시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을 눌러주세요.